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감정의 줄다리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배려라는 가면을 쓰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조금 불편할 수도, 혹은 소름 돋게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의 심리학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을 조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치유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거대한 연극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흔히 강함이 아닌 약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호가 필요해 보이는 존재에게 마음을 열고 경계심을 풉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미 간파했습니다. 지배란 때로 연약함의 가면을 쓴 채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요. 상대가 당신을 너무나 필요로 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당신을 특별한 구원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 과잉된 감정의 대가는 결국 당신의 정신적 근간을 흔들어 놓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눈치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체면 때문에 속마음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때로 교묘한 심리 조종의 비옥한 토양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관계의 이면에 숨겨진 10가지 전략적 취약성의 패턴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녀 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갑질과 가스라이팅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독립심으로 위장된 정서적 의존성입니다.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라고 외치는 현대적인 독립심은 때로 가장 깊은 갈망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본능 중 하나죠. 스스로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쓸수록 역설적으로 그 강함을 알아봐줄 타인의 시선에 더욱 무기게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메아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기된 강함은 관객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만약 누군가의 침묵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당신이 상대의 인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남자에 대한 묘한 매혹입니다. 심리학자 니체는 깊은 심연을 가진 존재가 주는 매력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변명하는 순간 신비로움이라는 아우라는 파괴됩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말을 많이 하는 쪽이 아니라 침묵을 견디는 쪽에게 흘러갑니다. 과도한 설명은 나를 이해해달라는 구걸이며 이는 곧 심리적 위계에서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경계선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를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흔히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이나 사소한 도발로 시작되는 이러한 시험은 사실 상대의 불안이 만들어낸 진단 도구입니다. 한국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나 연인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 심리 게임에 휘둘리는 순간 당신은 상대의 불안에 종속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도발에 흔들리는 자는 이미 지배당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상대의 시험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정적인 경고입니다. 네 번째는 취약성을 무기로 사용하는 지배욕입니다. 이는 가장 정교한 형태의 가스라이팅 중 하나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죠. 누군가 너무나 연약해 보일 때 우리의 보호 본능은 활성화되고 통제권은 슬그머니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동정심을 이용해 죄책감을 심어주고 상대를 조종하는 이 전략은 선량한 가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구원자가 되려는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타인의 눈물을 죄책감 없이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5번째, 정서적으로 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느끼는 무의식적 끌림입니다. 융은 우리가 내면에 결핍된 요소를 타인에게 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존재를 보며 안도감과 동경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자신의 구멍을 메우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만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왕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6번째, 고립과 무가치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 속에서 자신의 빈곤한 내면을 마주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는 드라마를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게 합니다. 잊혀지느니 차라리 미움받겠다는 심리는 관계를 전쟁터로 만듭니다. 침묵을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관계의 주인이 됩니다. 7번째는 타인의 안정감에 대한 소리 없는 시기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은 주변의 불안정한 이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자신의 감정적 요동을 받아주지 않는 상대의 단단함이 거만함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니체가 말한 원한의 심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정을 깨뜨려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입니다. 8번째, 자극을 얻기 위해 인위적인 드라마를 만드는 중독입니다. 평온함을 지루함으로 착각하는 이들은 갈등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싸움과 화해의 반복은 뇌에 강력한 도파민을 분사하며 이를 사랑의 열정이라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관계를 영양분 삼아 타오르는 불꽃일 뿐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반응이 없는 연극은 곧 막을 내립니다. 9번째, 감정적 불안정성을 통제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애정과 냉담함을 수시로 오가는 태도는 상대를 심리적 인질로 잡는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예측 불가능함은 상대의 뇌를 각성시키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도박과 같습니다. 언제 보상이 주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중독을 낳는 것이죠. 상대의 감정적 널뛰기에 동승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이 게임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과 그 환상의 붕괴입니다. 심리적 조종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약한 자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강한 자의 무관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상대의 부재나 자극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이 가졌던 모든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칼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숨겨진 나약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더 나은 나로 나아가기 위한 거울입니다. 타인의 심리를 읽는 통찰력은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혜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거나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깨어남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작은 평온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진실의 등불을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가스라이팅의 늪에서 벗어날 구원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고요한 바다처럼 평온하고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지혜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강한 존재입니다.